자, 총괄평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x-x분의 1이 5일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는 x-x분의 1을 전체 제곱하고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운데다 5 넣어주시면 5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기 때문에 답은 27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반지름 길이가 20인 어떤 원이 하나 있는데 4분원에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했을 때 넓이가 88일 때 둘레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이런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에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답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지수를 여기를 x라고 둘 거고요, 세로를 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조선을 하나 그렸을 때 얘는 이제 반지름이자 내가 xy라고 누웠던 저 밑변과 높이를 가지게 되는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반지름 길이가 20이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40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넓이가 이제 88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x 곱하기 y가 88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얘를 연립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우리 보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둘레의 길이는 x 더하기 y를 한 다음에 이제 2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랑 얘를 이제 곱셈 공식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xy 이렇게 이제 될 거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576이라고 되는 거겠습니다. 근데 576은 또 이제 24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얘는 24 곱하기 2 하셔가지고 48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있죠? 저 3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러면 검산식을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얘기하는 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고요.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나머지가 있을 건데 우린 이제 2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식이긴 한데 이제 상수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상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AX라고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상수면 A가 0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만족시켜 주게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걸 인수분해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과 마이너스 1을 적절하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 넣어주시게 되면 우변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고 좌변은 3이 될 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1 넣어주시면 a 더하기 b는 7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 두 개 연립해서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a는 2, b는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rx라고 하는 그 식은 2x 더하기 5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r 오브 0,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어주신 값은 얼마가 되겠다? 5라고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4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f의 x 더하기 4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2x 더하기 7이었을 때 우선 검산식 쓸 수 있겠죠. f의 x 더하기 4라고 얘기하는 식을 x 더하기 3과 x-1로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f의 x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그러면 몫이 어딘가 새로운 게 들어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fx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산식에서 그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보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게 이제 얼마냐, 요게 얼마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라서 f에다 얼마 넣는 게 좋겠다?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f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나머지라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위에 떴던 식에다가도 똑같이 이제 1을 넣어주시면 가운데 있는 게 0이 될 거라서 f의 여기 왼쪽에다 1 넣어주시면 당연히 1 더하기 4라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f의 5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1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F1이 구하고 싶은데 F5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거겠죠. 그럼 뭐 넣어야 되겠다? 뭐 사실 선택권이 마이너스 3 넣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F에다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F1이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당시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5고요. 그럼 바로 적어볼게요. p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몫이 이제 qx 뭔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가 5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다시 이 몫이라고 하는 걸 또다시 뭔지 모르겠지만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또 다른 게 하나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 보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x의 p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몫이 들어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대입해야 된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p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면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찾아야 되겠다? p에다가 마이너스 3이 얼마인지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요 식을 갖다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주시게 되면 px는 어떻게 되겠다? x-2에 x 더하기 3에 q 프라임 x에 더하기 요렇게 괄호 적을게요. 3에 더하기 5가 되겠고요. 얘를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x 더하기 3에 q 프라임 x 더하기 3에 x-2 더하기 5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3 대입해야 돼요. 근데 원래 있었던 식 요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가운데 있는 게 0이 돼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p에 마이너스 3을 넣은 건 맨 끝에 있는 식에다가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대입해 주시면 답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편이고요.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연립하거나 해서 계산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로 좀 얘기를 하나 할 건데 뭐 만약 정 안 되면 뭐 3 넣고 4 넣고 뭐 2 정도 넣고 해가지고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한 거 잘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얘를 뭐 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건데 도대체 왜 그걸 조립제법으로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소리냐면 px라고 하는 식이 저렇게 생겼는데 x-3을 앞으로 한번 묶어 주시게 되면 처음에 붙어있는 하나 둘 세 개는 다 x-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묶이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고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 d는 뭐라고 볼 수 있겠다? 요 d의 입장은 x-3으로 나눴을 때 요 가운데 있는 게 뭐가 되고 몫이 되고요. d는 나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맨 뒤에 있는 애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px를 x-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따라서 p에다 3 넣은 게 d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c를 구할 건데 c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x-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몫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몫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다시 이제 x-3을 묶어 보시게 되면 요 몫은 어떻게 되겠다? x-3을 앞으로 묶어주시면 a x-3 더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c는 또 누가 된다? 얘가 몫일 거고 그 몫을 또다시 첫 번째 몫을 뭘로 나눴을 때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진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x-3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나머지가 d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나머지가 c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나머지가 b고요. 맨 앞에 있는 숫자는 a가 된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조립제법을 만약에 쓰면 1, 마이너스 7, 19,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면 처음에 3으로 나누면 1 내려가고요. 3 가고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2에 7에 21에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된다고? 요게 이제 첫 번째 x-3으로 나눴을 때의 d가 된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부터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몫이라고 하는 애랑 요 개수는 똑같죠. 왜냐면은 요 위치가 몫이 나오는 위치니까. 그러니까 얘를 또다시 누구로 나눴을 때 3으로 또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1 내리고 3 올라가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해주시면 4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나머지는 누가 된다? 요게 c가 된다는 거죠. 그럼 또다시 3으로 나눴을 때는 뭐가 된다? 요렇게 이제 될 거고요.
얘가 뭐 그다음 b 마지막으로 얘가 뭐 a가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px는 뭐 이렇게 쭉 적을 수 있겠고요. p에 3.1을 대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a의 0.1의 세제곱에 b의 0.1의 세제곱에 c의 0.1의 세제곱에 이거 세제곱 아니죠. 이거 제곱에 1제곱에 더하기 d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다 ABC 넣어서 계산하면 8.421 8.42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인수인 것은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요거는 외워야죠. 왜냐면 저 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정해져 있고요. 합차 공식을 활용하는 건데 x 4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에 y제곱에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식은 어떻게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위치를 잘 지정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요렇게 그리고 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마이너스 2y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수인 것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저 식을 인수분해를 모두 다 마지막까지 해봐야 우리가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 수 있지 딱 보고 인수분해를 안 하고 이게 이거 이런 삼각형이구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 인수분해 사실은 뭐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죠. 저식 같은 경우에는 a-b의 전체 제곱에 b-c의 제곱에 c-a의 제곱에 요렇게 될 거고 얘가 0인데 사실 얘네들이 이제 0이 될 수 있는 값은 요거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의 형태를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A랑 B랑 C랑 다 똑같다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3번 정삼각형이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답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으로 가죠. 자, 뭐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식들은 무조건 많이 나올 건데 사실 이게 패턴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면 i라고 하는 그 허수 단위가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세제곱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i고요. 4제곱이 됐을 때는 1이고 5제곱을 했을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식은 뭐랑 똑같다? i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요 4개를 갖다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딱 0이 나옵니다. 근데 i 5제곱에 6제곱에 7제곱에 8제곱을 갖다 계산을 해도 i 4제곱을 앞으로 묶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 사실 i 4제곱, 그러니까 i 1제곱이랑 i 5제곱이 똑같죠. 왜냐면 i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도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9번째에서부터 12번째까지 더했을 때도 0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짜리로 쪼개면 결국엔 0이 나오는데 2005개가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첫 번째 거 요렇게 묶어주시고 다시 해볼게요. 1 빼놓고 i에 i 제곱에 i 세제곱에 i 4제곱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들을 쭉쭉쭉 다 해 주시게 되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걔네들 다 0 될 거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i의 2005 제곱도 결국에는 4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성질 이용하면 i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들은 결국에 의미 없이 그냥 다 0이라서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 뭐 하면 된다?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2번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반복되는 형태는 당황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고? 반복되는 형태를 좀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보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계산, 거듭제곱근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제 허수 단위의 계산, 복소수의 계산인데 뭐 요거는 i를 묶어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루트 3i에 루트 2i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은 2, 얘랑 얘랑 곱하면 3 이렇게 될 거라서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뒤에 붙어 있는 루트 2i 분의 루트 6 이렇게 하면 결국에 얘는 분모 문제에다 뭘 해야 된다? 유리화 하듯이 i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인 i 제곱은 마이너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위에 있는 i는 루트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의 i가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 i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항등식 관련된 개념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k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자, 이건 두 가지로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k에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뭐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그 상황이 k에 관한 항등식이겠죠. 근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판별띠가 0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판별띠를 우선 써볼게요. 그럼 판별띠 써주시면 뭐 4분의 d 쓸 수 있겠죠. k 플러스 a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k에 관해 정리를 하면 2ab 마이너스 4의 전체 k 더하기 2a 더하기 b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이고요. 얘도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a는 1, b는 2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항등식이 그러니까 k에 관해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 제곱식이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내려갑시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게 성립한다. 자, 다 필요 없고 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x에다가 x 자리에다 대입을 했을 때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흔히 는 0이 되는 애를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 fx라고 하는 식에 f에다 알파를 넣었을 때 0이고요. f에다가 베타를 넣었을 때도 얼마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저 f에다가 뭘 넣어야지 0이 된다? 알파와 베타를 넣어야지 0이 되는데 똑같은 그 f라고 하는 식, 그러니까 이거 다른 식 아닙니다. 똑같은 f라고 하는 식에 5x-7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0이 될 수 있는 애는 진짜 말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얼마? 요게 알파가 되고 요게 베타가 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x-7이 알파인 것과 5x-7이 베타가 되는 그 x값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또는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5분의 알파 플러스 7에다가 5분의 베타 플러스 7을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1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얘가 얼마야? 문제에서 6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5분의 미안합니다. 이거 12가 아니라 14죠. 이렇게 되면 5분의 20이라서 답은 얼마다? 4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칭하고 있는 요 f라고 하는 요 함수는, 그러니까 요 방정식은 그러니까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이 1하고 3이 근이다.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걔는 1하고 3만 넣어야지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다른 이상한 걸 넣어서는 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말 그대로 그걸 넣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간 건데 이건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fx라고 하는 게 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 식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 근해 공식을 쓰려고 해봤자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근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가 f에다 알파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똑같이 f에다 베타를 넣었는데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f에다가 알파에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고요. f에다가 베타에 마이너스 2. 얘를 한 번만 더 변형할게요. 두 번 변형할 건데 한 번 더 변형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변형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게 뭐냐면 알파랑 베타가 분명히 같은 공간, 같은 곳에 딱 넣었는데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지 않아?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무언가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근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알 수 있어? f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는데 요거의 두 근이 얼마랑 얼마다? 알파와 베타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의 x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에다가 2 넣은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를 변형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이퀄 0에 서로 다른 두 근은 얼마와 얼마가 되겠다? 알파와 베타겠다. 그러면
근거와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6이고요. 두근의 곱은 3이라고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더한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6과 3을 적절하게 넣어주시게 되면 160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였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자,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뭐 사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는 그 대칭형 4차 방정식에서도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만 대칭형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냥 뭐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약간 좀 변형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저 식에서 x제곱을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퀄 0이다. 그래서 그 대칭형 4차 방정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를 동류항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들끼리 앞으로 묶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t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바뀐다?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은 0이다.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가 0일 거고요.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t가 4인 거, 두 번째 t가 마이너스 3인 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t가 4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가 되겠다? x 더하기 x분의 1이 4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이 알파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4겠다. 또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알파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양수밖에 나올 수 없어서 요 4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대칭형 4차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은 1의 한 혹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외우지 말라고 좀 얘기합니다. 제발 이 허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질을 좀 정확하게 문제마다 좀 풀면서 좀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우리가 그 교과서나 뭐 이제 참고서적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라고 해서 한 4가지 5가지 공식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걔만 외워놓으면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근을 알 수 있지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넘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세제곱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어디에서 허근이 나온다? 당연히 뒤에서 허근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나오는 허근이 뭐가 된다? 오메가가 되겠고요. 따라서 오메가 제곱 다시 적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고요.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겠고요. 요게 허근이 오메가면 누구도 근이다? 오메가 켤레도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는 1. 네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는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메가 5제곱에 오메가 4제곱에 오메가 세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을 앞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주시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적어놨던 것처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다? 0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어떻게 돼? 0이랑 0이랑 다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16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이고요. 뭐 사실 예전에는 이제 교육과정상으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뭐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졌지만 이제는 인수분해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뭐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해 주시게 되면 2x-y에 x-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2x가 y인 경우랑 두 번째 x가 y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겠습니다. 따라서 y가 2x이기 때문에 뭐 넣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두 가지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진짜 아래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진짜 대입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x제곱 더하기 뭐 2x에 2x는 15다, 2x 마이너스 15는 0이다. 그래서 뭐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나올 수 있는 게 뿔마 루트 3 이렇게 되는데 요게 x가 루트 3일 때는 y는 2 루트 3이 되겠고요. 또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고, x가 y랑 똑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래다 넣어서 계산하면 x가 루트 5일 때 y는 루트 5, x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y가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곱했을 때 가장 작을 수 있는 거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랑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곱한 거라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5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으로 내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문제고요. 요거는 딱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온다? 근이라고 하는 걸 기준점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딱 보고도 2차 부등식 요게 해가 요거구나 이걸 딱 보더라도 우린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누구? 근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3이 0이고 f의 마이너스 1도 0이겠구나. 그리고 0보다 작은 걸 구하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겠죠. fx는 위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였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스킬을 좀 하나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뭐 사실 원래는 요거까지만 구하고 그냥 끝나는 문제들도 있는데, 요 문제에서 스킬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 fx죠. fx는 a의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겠고, 당연히 a는 음수여야 되겠죠. 왜냐면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보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였어? f의 2x-1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보다 큰 거? f2보다 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x랑 x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2x-1로 바꿔주시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2x-1로 교체, 2x-1로 교체, 2x-1로 교체해 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2x-1로 교체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뀐다? 이 식은 어떻게 바뀐다? 4ax에 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얘가 f인데 f2는 진짜 실제로 저희가 2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15a.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ax에 x 더하기 1이 누구보다 더 큰 거? 15a보다 더 큰 걸 구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를 약분시키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a를 약분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당연히 아까 a가 음수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게 될 거고요. 부동을 반대로 바뀌어주시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4x의 x 더하기 1이 누구보다 작은 거? 15보다 작은 거. 그럼 넘겨서 정리하고 계산하면 그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부터 2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진짜 뭐 합성이라고 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식을 변형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 같아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문제는 꼭 나올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4개의 영역을 4가지 색깔로 칠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중복한 거 써도 되는데 인접한 건 다른 색으로 써야 된다. 저 인접이라고 얘기하는 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변이라고 하는 걸 맞대고 있는 게 인접한 겁니다. 그리고 인접한 걸 색칠할 때는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거 먼저 색칠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A 칠하고요, C 칠하고요, B 칠하고요, D 칠할 건데, A에다 몇 개 칠할 수 있다? 4가지 칠할 수 있겠죠. C에는 몇 개? 3개 칠할 수 있겠죠. 왜? A에다 쓴 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B에다가는 몇 개 쓸 수 있다? A 쓴 거랑 C 쓴 거 둘 다 안 되는 거니까 2개. 하지만 D에다가도 똑같이 A에다 C 쓴 거, 그러니까 B랑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2가지 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8가지가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남자 셋, 여자 둘, 일렬로 서서 입장한다. 자, 일렬로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다? 순혈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배열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들 이렇게 먼저 배열하면 서로 다른 3명을 세 자리에다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3P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개가 있겠다? 이 사이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하셔가지고 여자애들한테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차피 가운데는 이제 남자애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자애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됩니다. 20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적어도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하나 이상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땐 하나 이상. 그러니까 A, B, C, D를 일렬로 나눴는데 똑같이 순열이겠죠. 그랬을 때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자, 서로 다른 5개를 갖다 5개에다 배열하는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얘는 총 4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모음 땡땡땡 모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음 땡땡땡 자음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음 땡땡땡 모음일 수도 있겠고 네 번째 자음 땡땡땡 자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4가지 중에 유일하게 안 되는 건 뭐가 된다? 이 4번은 안 되겠지. 왜? 적어도 한쪽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맨 앞에 맨 뒤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 이상은 자음이 들어가 있어 모음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음이 모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자음 B, C, D를 3개를 선택해서 2개를 맨 뒤에다 놓고요. 서던 3개에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번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에서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는 게 이 문제를 가장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만약에 1번 과고 2번 과고 3번 과고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으로 가죠.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 구하는 문제인데 아마 중학교 때 이제 대각선 구하는 공식을 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각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요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 뭐 사실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사각형에서 대각선 개수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2개가 아닌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의상으로 봤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뭘 빼고 변이라고 하는 걸 빼고 남아있는 걸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BCD의 어떤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직각사각형에서 만약에 선을 이제 점끼리 이어가지고 선을 구하려면 요렇게까지 다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각선이 누구다? 당연히 하나, 둘, 가운데 있는 2개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단 4개의 꼭지점 중에 2개를 조합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AC를 연결한 것과 CA를 연결한 건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를 빼주면 된다고? 변의 개수를 빼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사각형이면 당연히 변의 개수는 4개일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11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11C2를 우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건 다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누굴 빼고 변의 길이, 변의 개수 11개를 빼주시게 되면 44개, 44개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표 작성하는 거 뭐 학교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꼭 나올 거고. 22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진표는 무조건 어떻게 되면 큰 줄기부터 잘라야 돼요. 왜냐면 자 봐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줄기를 잘랐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의 팀이 이 첫 번째 줄기 왼쪽 오른쪽에 몇 개가 나와 있죠? 당연히 6개 4개 팀으로 나눠져 있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6개 중에 4개 팀 10개 중에 4개 팀 6개 중에 6개 팀을 구분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오른쪽에 얘네 2개는 뭐 하면 돼? 4개 팀 오른쪽에 들어갔으니까 4개 팀을 뭐 하면 되겠다? 4개 팀 중에 2개 팀, 2개 팀 중에 2개 팀 쪼개면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쪼갤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왼쪽에 들어가는 요 6개 팀 중에 몇 개로 쪼개 주시면 되겠다. 당연히
2개, 4개로 쪼개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4개를 선택해 주시면 끝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디 남았어? 여기 남았죠? 여기 남았으니까 여기 쪼개주시면 네 번째로 쪼개주시면 4팀 들어가 있는 걸 몇 개, 2개, 2개로 쪼개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 모두 다 곱하면 28,35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렬 문제입니다. 자, 행렬도 반복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노가다 해주시면 됩니다. A의 n번째 항의 제2행의 두 번째 성분의 합이 -29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첫 번째는 2, 1, 1, 0 이렇게 되고요. 제곱, 그러니까 2, 1, 1, 0과 2, 1, 1, 0을 만약에 곱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3, 2, 2,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세 번째로 계산해 주시면 4, 3, 3, 2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거 2, 3, 4 하나씩 늘어나죠. 뭐 따지면은 첫 번째일 땐 2, 두 번째일 땐 3, 세 번째일 때는 4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n번째일 때는 어떻게 되겠다? n 플러스 1 다음은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2행의 두 성분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n 더하기 1을 더해 주시는 거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29가 되려면 n은 15가 되겠다. 이렇게 써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도 뭐 같은 맥락이죠. 뭐 A의 2013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거 언제 다요?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A제곱을 계산하면 마1, 0, 0, 마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위 행렬 곱했을 때 본인이 그대로 나오는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를 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A에다 4번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갖다가 제곱한 거고요. 얘는 단위 행렬이 나오겠죠. 그러면 A의 2013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A 4제곱 그러니까 단위 행렬을 503번 하고 A를 한 번 곱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애는 굳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A랑 똑같은 거라서 뭐 결국에는 다 더해 주시게 되면 원래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 들어갔을 때 어렵게 풀 만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풀어야만 하는 문제들이고요.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거 말고도 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넣고 싶었지만 문제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혹시 좀 까먹거나 잘 안 풀렸다면 담당 선생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이 관련된 문제들 정말 많이 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